네, 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자주 하려고 하는데 허락하지가 않는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되게 정신없이 바쁘게 하루를 보내는 거는 아니고, 보면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 있고, 그래서 밤에 이제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잠이 와서 안 되고, 그래서 뭔가 실속 없이 계속 하루를 보내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올해가 거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가 지나면 뭔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럴 때가 됐고, 특히 우리가 보면 이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앞으로 대출에 대한 어떤 저항성이 좀 줄어든다, 유지를 하는 것도 줄어든다라는 건데, 이 주식시장이 결국 대부분의 종목들은 특출나게 어떤 기업이 좋은 사업 아이템으로 성공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커가는 거 물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성장하는 것은 대부분 이 유동성의 힘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금을 얼마나 쉽게 쓰느냐, 어렵게 쓰느냐, 여기에 이제 사업의 어떤 성패가 갈리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예전에는 그 이론만 갖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숫자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조금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지금 최근에 한 17억짜리, 한 17억의 부채를 안고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에는 태양광을 350kW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채만 승계를 해서 돈 한 푼 내지 말고 그냥 가져가세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가치가 한 25억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앞으로 유동성이 풍부하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가치에 수렴을 하게 될 겁니다.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좋은 투자가 될 것이고, 사실 그런 상태가 되면 굳이 이렇게 팔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4% 이자를 쓴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달에 7, 28, 68을 12로 나누면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 공장을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이만큼 준다라고 하면 4%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정책 자금을 써가지고 한 2% 쓴다.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라는 게 수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다. 산업 전반의 수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태양광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가니까, 공장 소유를 하니까 자가라서 대출을 70%를 받고 한다. 그러면 크지 않은 자금을 추가해서 태양광을 설치를 할 수 있고, 여기서 한 1,000만 원씩 수익이 나오면 요거 월세 안 내고도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내가 공장 안 해라고 했을 때 임대를 주게 되면 이 공장을 또 임대 수익이 발생하고, 그럼 시간이 지났을 때 이자가 낮으면 요 수익과 임대 수익을 더해 가지고 요 원금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장기간 지나서 이 부채가 다 없어졌을 때 이 25억에 태양광 4억에 그리고 그동안의 물가 상승분까지 반영한 순 자산이 생기는 겁니다. 뭔가 하나도 돈 하나 안 들이고, 이게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게 금리가 낮아야 되고 유동성이 풍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들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 기업들이. 자, 그럼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빚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업을 하면 더 좋고, 빚으로 뭔가 하나도 돈을 안 들이고 태양광 할 때 한 1억 들였는데 이게 나중에 30억이 넘는 자산이 되더라. 요거를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자라는 게 아니라 제조업을 하다 보면 이런 기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제조업에서 진짜 마술 같은 일인데, 적자를 봅니다. 적자를 보면 이 회사하고 거래하던 데서 적자를 보니까 대금이 떼일까봐 현금 결제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적자니까 은행에서도 돈을 안 빌려줍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꾸역꾸역 가다가 이제 흑자로 전환했다.
흑자로 전환하면 이제 외상 거래가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예, 대출도 오케이. 뭐 심지어 뭐 기존에 있는 대출도 금리가 떨어지고. 그래서 흑자냐 적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예전에 중소형주들을 공략할 때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섰을 때, 예, 그때가 이제 좋은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증설하는 업체가 증설할 때까지는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돈의 상당수는 은행에서 대출로 가기 때문에, 시설대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은행에서 요구하는 어떤 재무적인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치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 재무적으로 돈을 못 쓰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예, 그래서 공장 지을 때까지는 되게 어려운데 또 짓고 나면 그때부터는 돈만 들어가던 공장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예, 더 이상 이제 대출 때문에 재무적으로 위축이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뭔가 확장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주식 시장의 호재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수혜를 보느냐? 예, 그건 아닙니다. 예,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를 보면 뭐 이건 뻔한 얘기지만 자,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보면 뭐 현금이 지금 기말에 61조 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현금이 61조 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금리가 높을 때는 삼성전자는 이 영업외 이익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 비용만 해도 상당하니까. 예, 그리고 순자산이 371억이고 부채가 371조고 98조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는 여기서 더 적을 텐데, 뭐 단기 차입금도 예의상 써주는 예의상 써주는 것 같고, 매입 채무는 뭐 이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비유동 부채 보면 종업원 충당, 급여 충당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자산에 보면 유동자산에 보면 금융자산이 있고 현금 자산이 있고 그 두 개만 합쳐도 1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높을 때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네, 당연하게도 뭐 재무적인 어떤 우수성을 바탕으로 그리고 다들 돈이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가 후려치기도 훨씬 쉽습니다. 이 금리가 높을 때는. 그래서 단가도 후려치고 보유 중인 현금의 이자가 늘어나고 예, 그리고 금리가 높을수록 이제 현금 결제의 할인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료를 살 때도 현금으로 빨리 결제를 해주면서 더 가격을 깎는 예,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금리가 높을 때는 대기업들이 유리한데 금리가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금 조달의 어떤 구조나 장기적으로 이 자산의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중소형주가 좋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중소형주들이 한 3년간 굉장히 죽을 썼는데 당연한 수순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HK 같은 종목들은 뭐 딱히 뭐 나쁘지는 않은데 같이 휩쓸려 가지고 예, 떨어졌고 그게 이제 고금리로 인해서 계속 영업적인 타격이 지속적으로 누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은 정상적이라 하더라도 다른 거래하는 기업들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거래하는 기업들이 돈을 결제를 못 해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면 결국 타격을 받게 됩니다. 대기업하고 거래하는 업체들은 돈을 떼일 문제가 없는데 반해서 중소기업들하고 거래하는 기업들은 언제든지 돈을 떼일 수 있고 그게 한 방에 회사가 자빠질 수가 있다.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기 때문에 금리가 낮을 때는 극단적으로 그 리스크가 낮아지고 빌려서라도 뭐 대금 결제를 하면 되니까 지금처럼 고금리일 때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극단적으로 그런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있는 종목들은 예, 점점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심지어 뭐 YM처럼 이제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도 발생을 하고, 캐스텍 코리아 같은 경우도
뭔가 이제 이 지금 구조조정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물론 이제 주가는 유상증자 추가 상장까지 큰 기대는 하기 어렵고, 권리락 이후에 유상증자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7월 달에 주가가 여기서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 이후에는 뭔가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결국은 제조업에서 이렇게 적자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심지어 유상증자를 한 배경을 보면 시비 상환의 목적이 크다. 결국 시비 투자자도 주식으로 못 바꿔 먹겠다 싶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라서 매년 이렇게 100억씩 순자산이 없어지고 있는, 평균적으로 연간으로 봤을 때 1200억 회사가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적자가 난다는 건 계속 그런 악순환인데, 만약에 금리가 낮아지고 구조조정에 성공을 한다면 이 회사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주가가 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근데 당장 저점을 논하기는 그렇고, 유상증자 물량이 시장에 풀렸을 때, 그건 뭐 수급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건 예측이 가능합니다. 유상증자 물량이 풀리면 유상증자 물량이라도 수익이니까 파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것 때문에 그 가격에 가깝게 수렴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반전을 기대할 수 있고, YM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흐름인데, 이게 이제 중소형주들은 이 반응이 올 때는 어떤 한방이 있습니다. 그 한방이란 게 뭐냐면, 그 시장에서 검색식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 검색식. 뭐냐면 이제 이 검색식에 뜨는 종목으로 하루하루, 여기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 주식시장이라는 큰 좌판에서 하루하루 여기서 빼먹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한번 얻어 걸리면 다 날리고, 그런 투자자들이 이제 요 시장에서 이 하락하는 구간 말고 이렇게 이제 정배열로 바뀌는 이 시점에는 이제 다양한 검색식들이 존재합니다. 뭐 기간 연속 순매수가 있고, 그리고 이평선 정배열되고, 뭐 아니면 밴드를 뚫는다든지, 이런 거에 이제 그 각 신호마다 검색식이 걸리면 그때 시장에서 그 검색식을 보고 달려드는 그 단타 수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극단적으로 위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손해를 보니까.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금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2.9%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2021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 2.4% 정도 됐던 것 같고, 뭐 2.9, 물론 이제 그 신용도가 높은 분에 한정된 거긴 하지만, 많이 근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 강화하는 기준들, 스트레스 DSR을 실행을 하려고 하는 게 2단계를 실행하려고 하는 걸 미뤘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가 뭔가 대출을 조이고 규제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대출이 대폭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유동성이 늘어난다. 그래서 유동성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면 난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조금 제동을 걸자. 집값이 또 폭등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브레이크를 만들자라는 게 요 강화되는 이 DSR입니다. 스트레스를 반영한.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높아졌을 때의 어떤 폭을 넓혀놓는, 그래서 대출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뭐 한마디로 이제 정부도 알고 있다. 유동성이 늘어날 것이고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걸 알고 대비를 하는 거니까 주식시장도 여기에 맞춰서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중소형주가 계속 관심을 받을 것이다, 좋겠다, 이 말의 연장선이 아니라 환경 자체가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을 거고, 뭐 중소형주들이 한번 시기를 타면, 이 지금과 같은 대세 상승장 시기를 타면 100배짜리도 나옵니다. 잘 잡으면. 뭐 예를 들면 10배짜리도 쉽게 나옵니다. 뭐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해가지고 앞으로 돈 가치가 이미 체감으로는 한 반토막이 났습니다. 통화 가치가. 근데 이 통화 가치가 반토막이 났는데, 이 통화 가치 반토막의 시기를 보면, 비교하던 시기가 보면 보통 코로나 이전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얼마인데
지금 무슨 한 2배 가격이 됐네. 된장찌개가 5,000원인데 지금 10,000원이네. 뭐 이런 비교인데 통화량 풀린 게 연평균 2자릿대입니다. 12%씩 뭐 이렇게 불려가지고 한 6에서 7년이 지나면 통화 가치가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에서 가장 이 통화 가치 하락을 반영을 해왔던 게 부동산이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이주한 사람이 거의 300만 명입니다. 불법 체류자도 한 300만 명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인구가 줄었다고 물론 구매력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이 저소득층이 외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불법 체류자나 외국인 노동자들,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들로 바뀌었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봤을 때 뭐 사실은 줄은 게 아니다. 인구가 받치고 있습니다. 떠받치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물론 나중에는 정말로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인구 감소가 당장은 인플레이션 반영을 하는 쪽으로 금리가 인하가 됐을 때 그렇게 될 것이고 집값이 다시 회복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부동산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회복할 가능성이 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금리 상태에서는 대형주가 우선이고 왜냐하면 대형주들은 오히려 수익이 늘어납니다. 현금 갖고 있는 거에 이자가 늘어나니까. 근데 중소형주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굉장히 제약된 어떤 환경에서 풀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극단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는 상태. 뭐냐면 삼성전자가 뭐 개인이 12%고 중소형주가 70%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는 대부분 이쪽보다는 이쪽입니다. 어렵고 급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정리를 하면 70% 중에서 정리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조금만 팔아도 내려가고 12%에서 정리하는 사람이 나오더라도 기관 외국인이 다 받아내고 그러니까 주가 변동이 크지 않는 반면에 여기는 아래쪽으로 크게 계속 내려왔다.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내려왔다. 이게 이제 환경이 반전이 되면 10배짜리가 나오고 심하게는 100배짜리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에 대해서 단순히 버티자 뭐 언젠가는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 올라갈 것이니까 기대를 많이 갖고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장종용 시장점검은 맞다 댓글 댓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옛날처럼 주식만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모든 활동들이 우리가 주식을 잘하고 제가 겸손이 부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지금 하는 일들도 결국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HL 만두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요즘은 이제 조금 시장이 좋아졌으니까 대형주는 그래도 수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도 훌륭합니다. 30% HL 만두 요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무슨 딱 5만원을 찍었습니다. 이게 이제 추세가 꺾였느냐 안 꺾였느냐를 보면 자동차는 이제 세트가 가니까 부품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왜 이렇게 글씨가 엉망이지?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유동성 기반이 생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는 꼭 만두만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적당한 가격에서 재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 적당한 건 추세가 틀어지지 않는 선에서 이미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이게 요 장기간의 이런 하락 추세가 돌아섰습니다. 그럼 방향은 정해졌고 이런 등락을 하고 갈 텐데 요 범위에서 여기서 이제 매물 소화가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가까이 가기만 해도 꺾이는 거고 그러면 이 파동 안에서 뭐 적당하게 가격을 정한다라고 하면 4만원 정도? 근데 4만원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 오면 다른 걸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자동차 부품주가 오를 거고 반도체도 장비나 부품이 오를 것 같다. 그리고 이 만두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에 속해 있고 자동차가 먼저 달렸는데
거래량이 실린 걸 봤을 때 추세가 돌아섰고 이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단기 추세를 보면 또 이탈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한 4만 원 정도에 가면 예, 새로운 어떤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8월이 시장이 약세니까 8월까지 기다려 보시면 이런 흐름이 한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안 온다.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얘보다 좋아 보이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혼자 오르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시고 예, 가시면 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일단 수익 보셔서 축하드리고 그리고 재매수는 한 4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8월 정도.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누가 이렇게 콕 집어줍니까? 하면서 또 자랑을 하고 싶어지는. 사실 이게 맞든 틀리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랑하고 이게 저의 되게 큰 즐거움이었는데 지금 태양광도 재미가 있고 하지만 예, 빨리 예,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